안녕하세요. DVD 프라임에서 주로 활동하는 AV 전문 리뷰어 닉네임 조지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다뤄볼 콘텐츠는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위대하신 번스타인 선생님에 대해서 조져주마, 조지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장에 막 클래식 팬분들께서 달려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진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번스타인 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한 시각에서 다룬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모로 다뤄본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화의 특정한 주제도 선생과 선생 부인분, 잘 알려지지 않은 일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니까 그 점을 특별히 여겨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AV 퀄리티 리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영화에 대한 간단한 감상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국내에서 한정 개봉했을 때 처음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주 내용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성애자셨던 번스타인 선생님의 부부 생활, 그걸로 인해 빚어지는 부인분, 그리고 이제 자족분들 간의 갈등이 주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구성 방식만 보면 예전에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님에 대해서 다뤘던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 영화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도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영화의 내용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주연 번스타인 선생 역도 맡았던 감독님 브래들리 쿠퍼 씨가 직접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번스타인 선생에 대해서는 영상 자료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특별히 전기 영화를 찍는다는 게 좀 그저 단순히 전기 영화 나열만, 그분의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활동에 대해서 나열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생에 대해서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이 양성애적 성향에 대해서 이 핵심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접근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번스타인 선생에 대해서 이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라는 영화를 보실 만한 분들은 이미 번스타인 선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눈길도 이제 2시간 넘게 잡아두려면 일단 잘 알려지지 않는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이제 영화적인 연출, 그런 느낌들을 섞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선생의 다큐를 한 편 찍는 게 훨씬 낫고, 그런 종류의 것은 옛날부터 이미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 브래들리 쿠퍼 씨의 생각도 저는 괜찮은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이 메카시즘 광풍에 잠깐 휘말렸을 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의 좀 다양한 예술적인 성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거의 다루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 동성애적 성향이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요. 감독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 뿐 결론을 내리지는 않으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결론을 추구한다기보다 직접 담담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감상으로서만 남겨두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이 영화를 보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AV 퀄리티 리뷰를 위해서 넷플릭스판의 서비스 스펙을 잠깐 말씀드리면, 넷플릭스판 서비스 스펙은 4K HDR 돌비 비전까지 지원하고요. 평균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24Mbps 정도 나옵니다. 이 최대한을 뽑았을 때요. 4K 신호가 끊김없이 제대로 재생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DD 플러스 코어의 애트모스로 비트레이트는 이제 768kbps. 이제 거의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단지 그렇게 이제 최대 스펙으로 나온 영상이라고 해서 무슨 삐까번쩍 막 디지털처럼 확 멋있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35mm 필름에서 찍어서 4K DI까지 거친, 디지털 인터미디에이트까지 거친 영화지만은 일부러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젊은 시절, 선생의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를 천천히 짚어오다 보니까 이게 1980년대까지 다루다 보니 그 당시까지의 이제 화면 질감 혹은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 쨍한 화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지털적인 쨍함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 주로 딱 영상의 질감 표현에 집중해서 흑백 파트든 컬러 파트든 굉장히 이제 영상의 분위기감도 그렇지만 이제 그림의 질감이나 입체감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능한 수준에서는 잘 살려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의 링크한 텍스트 리뷰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 영화의 HDR 그레이딩의 성격은 그 그레이딩을 HDR 그레이딩에 대한 화면 연출에 의해서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좀 살려내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컬러는 컬러대로 흑백은 흑백대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어떤 영상의 그 강조를 집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서비스 비트레이트 문제 때문에 이제 늘 넷플릭스 스트리밍 영상에서는 늘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제 영상에 가끔씩 이제 그림이 좀 투미해진다. 이게 개조 특히 안보 개조 같은 게 좀 무너지고 디테일 같은 부분이 좀 안 나오거나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감을 살리다 보니 이제 그레인을 필름 그레인을 굉장히 집요하게 살려서 넣었는데 이 비트레이트 낮은 거랑 겹쳐서 필름 그레인이 이게 좀 떡져요. 떡지면서 좀 영상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HDR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탄을 하면서 본 부분도 있는데 이 지금 비트레이트 낮은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노이즈가 끼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화면, 이제 프로젝터 대화면 같은 데서 볼 때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남자분하고 키스하는 원스타인 선생님을 보는 아내분 심정처럼요. 한편 음성 스펙만 보면 DVD 시절에 돌비 디지털 640kbps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코어를 써서 애트모스로 담아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음질적인 부분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이제 애트모스 효과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포맷의 공식에 따라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이 이제 엘리 대성당에서 마더 지휘하실 때 그때 이제 특히 그 대성당 특유의 홀톤 같은 게 이쁘게 이제 애트모스 오버헤드 채널에 할당돼서 잘 나오는 걸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뮤직 스코어, 오리지널 스코어는 아니지만 그 선생님께서 지휘하신 음악들을 종종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아주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이제 프론트 쪽에 스테레오 음량으로 잘 구현이 되면서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현장음 같은 것들을 리어 스피커나 서라운드 스피커에 할당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실감이나 현재감을 살려내는 그런 배려는 있습니다. 음성적인 재미, 그런 부분의 음성은 특히 재미 쪽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좀 이제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손실 압축에다가 비트레이트 전송률도 낮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좀 약간 뭉개졌다거나 아깝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역저역 다 잘려 나가다 보니까 뭐 오케스트라 총주를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드문드문 디테일이 뭉개져서 들리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리 끝이 좀 뭉개져서 그 애트모스 효과가 나올 때도 전체적으로 이제 공간을 확 퍼준다는 느낌이 조금 좀 약하다든지 스트리밍 애트모스가 대체로 이렇기는 한데 얘는 이제 음악 영화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개봉관에서 들었을 때는 이제 개봉관의 시설에 따라서 물론 이제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1대1 비교는 할 수 없는데 뭐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악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무대 감각 같은 것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펴지는 걸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넷플릭스는 소스 자체의 스펙적인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봅니다. 비슷하게 지휘자에 대한 주제를 갖고 다뤘던 영화 타르를 들으시면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서비스하지만 해외에서는 디스크로도 나오는데요. 디스크로 들어보시면 이제 그 타르에서 울리는 음악들에 대한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고 훨씬 잘 뻗고 여러모로 신선하고 선명한 그 음악에 대해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스크하고 스트리밍 콘텐츠가 같이 나와주면 이렇게 비교도 되고 훨씬 더 이제 개선점이 된 좋은 쪽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직은 분명 넷플릭스에서만 재생할 수 있으니까 그 아쉬움은 좀 감안을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영화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 장르 쪽으로 이제 흐르긴 하는데 막 이제 우리 번스타인 선생의 취향도 그렇고 뭐 이야기도 그렇고 막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나가다가도 앞에서 멋지게 강력하게 막 그분 퍼포먼스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멋지게 막 화려하게 지휘를 하시면 그때까지 막 얽히고 설키고 확 날아가는 그런 느낌도 추구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휴대폰이랑 이제 뭐 스테레오 이어폰으로 감상하시기보다는 되도록 대화면에서 그리고 이제 애트모스 시스템이 완비된 장소에서 들어보시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넷플릭스 소스라고 해도 하이 다이나믹 그레이딩을 하면서 살려내려고 노력한 연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영화의 HDR 연출은 휘도 스펙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제 연출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했느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HDR 자체가 그레이딩 자체가 HDR로 나오는 상태의 출력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스펙이 좀 부족하더라도 HDR 매핑이 톤 매핑이 좀 부족하더라도 프로젝터 혹은 이제 뭐 대형 화면 TV 같은 걸로 즐기시는 게 훨씬 이 영화의 영상에 대해서 최대한 즐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만 사운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좀 소스상의 한계점도 있어서 다소 이제 엔트리급 애트모스 시스템에서는 들었을 때 별로 효과도 그냥 그렇고 뭐 음질적으로 특히 따질 게 없는데 하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옆집 신경 써서 이제 볼륨을 줄여 들으시거나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필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더 아쉬울 수 있고요. 디테일도 날아가고 이제 이게 뭉개졌다는 느낌만 많이 나오게 되니까 더 아쉬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쫓아오지만 않는다면 웬만하면 이제 볼륨은 어느 정도 적정 혹은 그 이상으로 놓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트모스 시스템에 좀 아쉬움이 있다거나 하시면 차라리 이제 잘 완비된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들어보신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애트모스 효과도 효과지만은 전면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휘하셨던 음악들을 전면 스테레오 착 깔아주면서 멋있게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살려내면서 들으시면 영화 자체의 재미에 대해서도 좀 더 느끼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DD 플러스 코어 사운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나올 때도 DD 플러스 기본 소스에서 스테레오 나오다 보니 이제 압축 손실에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좀 느껴지실 수는 있고요. 근데 그런 아쉬움을 감안하더라도 이제 스테레오나 애트모스나 둘 중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자신한테 맞고 더 이 영화를 멋지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넷플릭스 독점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감상과 AV 퀄리티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사족 같지만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이거 디스크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애트모스 시스템을 특히 애트모스 시스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 꼭 디스크로 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플리즈, 넷플릭스 빨리 빨리 플리즈 좀.